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역과 터미널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2007년부터 야미도에 추진한 어촌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지루하고 딱딱한 졸업식 대신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유쾌한 졸업식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 구간도 늘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원익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호남고속도로 전주 나들목에 나와 있습니다.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고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전주에 들어오는 차량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북 구간은 원활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들이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천안, 논산까지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수도권 구간과 서산 구간에서 지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착 차량을 기준으로 호남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전주까지 2시간 40분,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서울에서 동군산까지 2시간 5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귀성길은 오늘 자정까지 또 연휴 첫날인 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오전에는 서해안에 눈이 조금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귀성길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도 2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서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연휴 기간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호남고속도로 전주 나들목에서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역과 터미널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겨운 귀성길이지만 고향품이 안긴 귀성객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성객들이 고향 땅에 내려섭니다. 두 손 가득한 선물 꾸러미에는 고향의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전할 따뜻한 정이 담겨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부터 덥석 끌어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터라 피곤할 법도 하지만 귀성객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얼굴도 뵙고 친척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담소도 나누고 좋아요. 고속버스 터미널도 온종일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귀성 전쟁을 치렀지만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언제나 가볍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보기 위해 터미널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거 새끼들 보는 재미고 손지들 보는 재미지요. 안 그래요? 가족들 다 만나는 그. 지금 나 와갖고 한참 기다리는데 손지 보고 싶어 갖고. 자녀를 기다리는 고향의 어머니도 마음이 설렙니다. 찬바람 속에 시장 구석구석 발품을 팔아가며 음식 재료를 고릅니다. 식구들이 여럿이 모이니까 좋아요. 손녀들도 오고 애들도 다 오고 그러니까 좋아요. 그 재미로 이렇게 하는 거지, 힘들어도. 어려운 경기에 더 팍팍해진 살림살이. 하지만 고향은 늘 넓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와 경북 김천을 잇는 동서횡단철도와 광주에서 대구를 잇는 내륙철도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검토 대상에 동시에 반영돼 양측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와 광주는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정부가 전주와 광주에서 각각 출발하는 두 개의 동서철도를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와 김천을 잇는 동서횡단철도가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고 경상북도와 함께 동서횡단철도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2007년부터 야미도에 어촌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해 사업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어촌 관광단지 사업에 선정된 야미도입니다. 군산시는 우선 공유 수면을 매립해 어촌 체험단지를 만들고
주변에 펜션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벗어나 오천 체험 단지와 펜션 단지 조성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민간 투자를 유치해 관광단지 안에 펜션 단지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산지관리법에 저촉돼 사업이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군산시는 관광사업 추진이 어렵자 지난 2010년 계획에도 없는 새만금 방조제 주변 바다를 매립해 어항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빈 땅으로 널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멋대로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첫 사업의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어촌 역사체험지구와 어업인 생활문화체험지구, 전통어업행위 체험지구 등 관광단지 조성에 필요한 다른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19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세립 내는 구역을 우리가 일부 사갖고 거기다 어항을 개발하자. 그래서 작년도 어항 개발을 해서 끝난 상태입니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야미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용두 삼위꼴로 끝나면서 어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설을 앞두고 실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통해 중국산 버섯을 속여 판 노점상 등 100곳을 적발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달 8일부터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79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24건, 쇠고기 14건, 식육가공품 10건, 표고버섯 6건입니다. 요즘 학교별로 졸업식을 치르고 있는데요. 지루하거나 딱딱하지 않고 의미 있고 유쾌한 졸업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졸업식장까지 이어진 학교 복도에 영화제에서나 볼만한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졸업생들은 마치 영화배우처럼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장합니다. 간이로 마련된 포토존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그 등장할 때부터 레드카펫 밟으면서 들어와가지고 좋았고 얘들하고 같이 포토존 찍고 그렇게 하는 것도 새롭고 좋았어요. 교장 선생님은 딱딱한 송별사 대신 어설픈 해금 연주로 축사를 대신합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큼지막한 손편지로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무 많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고요. 그 고생한 만큼 학부모들도 보기가 너무 좋았고 우리 아이들도 졸업함에 있어서 너무 행복함을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졸업생이 6명인 정읍의 한 시골 초등학교는 1박 2일 일정의 졸업식을 했습니다. 졸업식을 마친 뒤 졸업생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운동장에 모여 모닥불에 음식을 구워 먹으며 소중한 추억을 되새깁니다. 지루하고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새 출발의 의미를 되살리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유쾌한 졸업식이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와 택시 노사가 전액관리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주시와 택시회사 21곳의 노사는 근로자가 수익금을 모두 회수해낸 뒤 임금을 지급받는 방식인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운송 원가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와 택시 노사는 임금협정 표준안 등에 원만하게 합의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산학금제 대신 전액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올해 설 연휴는 대체 휴일을 포함해서 닷새나 됩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함께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도심 근교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볼거리를 송창윤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원숭이의 해, 새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면 전주 역사박물관이 제격입니다. 원숭이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과 생활용품이 전시됩니다. 예로부터 제주와 출세의 상징으로 알려진 원숭이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12지 속 원숭이의 모습, 그리고 원숭이가 상징하는 것과 세계 속 원숭이의 모습 등 다양한 원숭이의 모습을 접하시고 2016년도 한 해는 원숭이처럼 활기차고 전북 도립미술관에서는 백제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작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백제의 후예인 호남과 충청권 작가 20명이 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현대미술로 담아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귀성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전통문화관에서는 가족대항 윷놀이 대회와 민속 전통놀이 체험장이 마련되고 추억의 옛 영화도 무료로 상영됩니다. 네, 이번 설을 맞이해서 저희 전통문화관에서는 전통놀이, 그다음에 추억의 영화 상영, 윷놀이, 퍼즐대회 등 가족끼리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한옥마을에서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 당일에는 경기전이 무료로 개방되고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시설 대부분은 연휴 기간에 정상 운영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가 설 연휴에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불편을 덜기 위해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종합상황실은 의료와 방역, 교통, 소방 등 7개 반 41명으로 구성합니다. 전라북도는 또 이와 별도로 구제역 방역 대책반을 운영해 구제역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전북을 찾은 설 귀성객에게 전북 출판 문화지도를 배포했습니다. 전북 출판 문화지도에는 문인과 문학관, 도서관, 서점 등 전북의 출판 문화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독서를 권장하고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7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익산시 월성동에 있는 휴대전화 보호필름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400제곱미터가 타고 가공기계와 원자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나기 전 모든 직원이 작업을 마치고 퇴근했다는 공장 관계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후원금을 모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3살 윤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윤 씨와 함께 모금을 한 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전주시 중화산동에 무등록 기부단체를 설립하고 결시가동 등을 돕겠다며 후원자 2,400여 명에게 후원금 1억 5,900여만 원을 받아 자신들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5.5도, 전주는 4.4도를 기록했지만 바람이 불고 추웠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새벽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해온 일본의 시민단체가 일본 외무성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잊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기억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해온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도쿄 외무성 앞에 모였습니다. 항의 성명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被害者が受け入れられる措置を提示した時に初めて始まるのであって、その日に終わりだというふうに言ったこの合意というのは一体何なのかということ。 법적 책임과 진정한 사죄로 할머니들의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韓国の皆さんに申し訳ない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こんな合意しかできない日本の政府に情けなさと怒りを感じています。 특히 소녀상 철거는 가해국인 일본이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문제라며 망각이 아닌 기억을 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외무성 주변에선 극우 세력들이 확성기로 고함을 지르며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一貫条約どれだけ保障したんだ日本政府は。そのおかげで韓国は発展したんだろう。 위안부 합의 한 달여 만인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또 잡아댔습니다. 일본 시민사회는 위안부 문제 진정한 해결을 위해 국제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선호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온라인 도박 계장 혐의로 오늘 우리 국민 22명을 프놈펜 북서쪽 지역에서 체포한 뒤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영사를 급파해 검거된 이들과 영사 접견을 진행했으며 사법 절차와 변호사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캄보디아 측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의 소리, 미생, 신의 탑, 유명한 인기 웹툰들인데요. 이 웹툰들이 올해 게임으로도 출시됩니다. 드라마와 영화에 이어 게임까지 이 웹툰의 영역 확장이 거침없습니다. 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피소드 1000회를 넘긴 국내 최장 연재 웹툰 마음의 소리입니다. 주인공 조섭과 애봉이 캐릭터는 기존 게임에 지난 연말 투입돼 활약 중인데 다음 달에는 아예 제목과 캐릭터를 그대로 딴 마음의 소리 게임이 나올 예정입니다. 신의 탑, 노블레스, 그리고 미생도 올해 잇따라 게임으로 출시됩니다. 게임 시나리오 감수와 그 안에 캐릭터들을 그려주는 것들, 과연 한 작품이 어디까지 사이즈를 넓힐 수 있을지, 어디까지 걸음을 옮길 수 있을지. 웹툰은 또 하나의 수익원을 만드는 셈이고 게임은 이미 검증된 웹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독자들이 그 캐릭터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게임에서 직접 키우고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세계적으로 게임은 탄탄한 캐릭터와 스토리가 있는 검증된 원작을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소설 같은 장르와 달리 시각적인 그림이 있는 웹툰은 게임으로 만들기 특히 좋습니다.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으로 문화산업의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웹툰. 그 영역 확장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SBS 조지연입니다.